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진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로서 강의 대상을 먼저 설정하고 강의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대상은 고3, 고2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글에서 전쟁의 첫 문장에서 보시듯이 전쟁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보시겠지만 이 however 이후부터 글쓴이의 견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적에 대한 이미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면 추상적이고 어떤 획일적인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문화적이면서 어떤 지속적인 현상, 즉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전쟁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첫 문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War is inconceivable without some image or concept of the enem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미지나 개념, 그 다음에 적이라는 것이 없다면 전쟁이라는 어떤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문장으로서 강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용법을 이용해서 바로 적의 존재가, 그것이 의미와 어떤 정당화, 즉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적이라는 개념 또는 적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용법을 이용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자의 인용문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however 이후부터는 추상적인 게 아닌 전쟁의 개념을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라고 글쓴이가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바로 어색한 부분을 지금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1번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전략과 기술적인 것과 다른 어떠한 규정, 그러니까 법칙이죠. 그 다음에 관점,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전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전제하고 있냐면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여기서 가리키는 데이라고 가리키는 것들이 이러한 tactical and other rules and points of view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전에 정치적 결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1번입니다. 과연 as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긴 합니다. 그래서 who를 써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what을 써야 되는지, 혹시 전치사 to라는 걸 넣는 것이 as to 명사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되는지, 이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삼고 이후 문제 시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monumental이라는 어떤 기념비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의 개념을 글쓴이가 이집트 예술을 예로 들면서 기념비적이라는 것의 개념이 여기 한번 다시 나와 있습니다. monumentality라는 것이 not a matter of external weight, but, 그래서 외적인 어떤 무게감, 이러한 외적인 형식인 것이 아니라 but of inner weight, 즉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의미가 결국은 기념비적, 즉 인류가 기념비적으로 삼아야 되는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monumental is a word, 어떤 단어인데, 용어인데, 그것은 이러한 that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미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기 매우 좋은 예시가 되는 게 이집트 미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요구하고 있는 밑줄 친 부분에서의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전에는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여기까지 부사구고요. 부정어 부사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구조를 보시니까 부정어가 나오면서 도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numentality의 어떤 속성, 특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성취되어지다, 즉 파악되어진 적은 결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이집트의 예시에서처럼. 그러니까 monumentality라는 것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집트가 최고의 예시가 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법 수정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fully라고 하는 as 사이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쓰는지 부사를 쓰는지 이걸 한번 잡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대동사로서 did를 쓰는지 아니면 혹시 what으로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예수처럼 완전히 제대로 성취된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집트가 가장 마뉴멘탈에 대한 설명으로서 좋은 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이렇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어떤 미술들이 물론 엄청난 것도 이렇지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집트 어떤 조각품 같은 경우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손보다 더 크지도 않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것에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은 그 inner weight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This inner weight, 이러한 내부 무게가, 내적인 어떤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특성인데 그것을 이집션 아트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 that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al stone. 이건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이 그 정도까지인데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구석기의 어떤 돌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글의 주제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입니다.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문장에 일단 소재는 진화론입니다. 다윈이즘이나 또는 에볼루셔니즘이라고 표현하는 빈출 주제인데요. 그래서 진화론에 빠지지 않는 그 저자 찰스 다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의 어떤 이론, 어떤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달시켰을 때 he created a picture of the evolutionary process. 그는 어떠한 큰 그림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이론이겠죠.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 과정에 대한. 그런데 이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바로 어법 판별을 해보라고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In which가 나와 있고요. Was ultimately caused organismic adaptation.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어떤 내용상 흐름상 그러한 과정이 유기체적인 어떤 진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어법성으로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by competition, 경쟁에 의해서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면 생존과 그 다음에 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물학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투쟁 같은 것이 이 문장을 보시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bears considerable resemblance to 하면 닮아있다는 뜻인데요. 인간의 어떤 투쟁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인류에게서도 어떤 진화론과 같은 경쟁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즉 결국 진화와 생물에서의 진화와 인류에서의 진화도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컴피티션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윈이 어떤 저서 그의 어떤 연구를 출간하기 전에 이미 우리 경제학자죠. 애덤 스미스가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업에서 비즈니스 라이프에서 컴피티션이라는 것이 드라이빙 포스라고 해서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원동력이냐면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어댑테이션, 적응에 대한. 결국은 인류의 경쟁, 인류와 어떤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는 컴피티션을 통해서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It is indeed, 이것은 사실 very striking, 매우 놀랍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한 이론들, 즉 생물학에서의 이론과 바이올로지에서와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에서의 이 생각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는 매우 사실 스트라이킹한, 놀랍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ich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문장이 끊겨야 됩니다. 얼마나 비슷한지는 사실 놀랍다라고 하면서 which 하면 일단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The founders of modern theory라고 나오면서 bas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럼 이게 목적격이 돼야 되는데 뒤에 과연 불완전한 문장인지 완전한 문장인지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과 4번을 동시에 적어보겠습니다. in which인지 아니면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잠시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인 which가 맞는지 그래서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which인지 아니면 뒤에 문장이 삼형식으로 완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on which라든지 in which를 사용해 두는 것은 아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권도원 선생님, 제가 잡았던 체크 포인트에서 좀 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4번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별로 없습니다. 아, 네. 정정 선생님. 네. 뒤에 주어가 예. 저 밑줄 뒤에 있는 게 저는 주어인 것 같은데. 여기 organismic adaptation을 주어라고 보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주어 부분을 좀 생략을 일부러 해놓고 지웠던 부분인데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보완점이 없으면 3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as는 적이 누구인지라는 개념보다는 적의 어떤 개념, 정의를 나타낼 때는 사람이건 어떤 사물이건 간에 what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as to what the enemy, what the enemy is로 문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to를 한 번 더 적고 what으로서 who를 바꿔서 정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did를 원래 지문에서 나와 있던
did 부분을 수정하고 was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fully에 대한 이 fully에 대한 답의 근거는 achieved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did가 받는 것은 has been achieved이기 때문에 원래 도치된 겁니다. 이 부분 has been achieved. 그래서 been을 받아서 대동사 did보다는 was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은 정재영 선생님께서 지적했듯이 in which 다음에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서 장소 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s가 나오고 caused가 나온 다음에 뒤에 나와 있던 organismic adaptation, organismic adaptation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장소 부사 다음에 was caused 주어 해서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문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which를 합니다. which를 on which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which가 받는 것은 지금 아이디어인데, 네. which가 받는 것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 위에서 그 현대 이론의 창립자들이죠. founders들이 진화론의 어떤 생물학과 경제학에서의 이 founder들이 그 이론 위에서 그들의 생각들을 기만한다 라고 해서 원래는 base their main thoughts on 이라고 해야 되는데 on which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which를 on which로 전환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빈출도와 난이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와 후냐 what이냐 같은 빈도는 5점에서 자주 나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빈도는 3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as to와 그다음 as의 쓰임의 차이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많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난이도를 좀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대동사 did와 was의 쓰임은 빈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5에서 4 이상으로 봐도 될 듯합니다. 그 어법 지문이면 매번 나오는 거지만 사실 문제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5 이렇게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의 오히려 3번이 고의 지문이 상당히 어법적으로는 더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n which가 어떤 부사가 되면서 뒤에 도치까지 이루어지고 뒤에 주어가 나온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접해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먼저 설정하면 5에 4.5라고 보겠고요. 빈도수는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식의 도치까지 이루어지는 구문은 빈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고3 지문에서는 저러한 포인트로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익혀놔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어디? 네. in which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의 which를 쓰는 부분은 which냐, what이냐, that이냐 이러한 문제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4 이상이라고 보겠고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틀렸다는 건 알겠지만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5에서 4라고 난이도를 설정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네. 그 2번 그 수능 문제잖아요. 네. 수능인데 저게
정답률이 32%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답이 상당히 많이 나온 이유가 앞에는 현재 완료로 수동태로 가리면서 뒤에서 이제 과거로 때리면서 저를 어디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대동사 패턴에서 기존에는 저렇게 시제를 완전 달리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는데 시제를 달리하면서 이제 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 완료로 깔고 뒤에서는 과거로 받으면서 대동사를 받는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치에 그래서 아이들이 저런 패턴 훈련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저거를 찾는 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대동사 문제라 해서 무조건 이렇게 쉽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난이도가 선생님 기준이신데 이제 아이들이 볼 때 지금 아이들에 대한 레벨 파악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저희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체크 포인트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 정답을 이미 찾아내셨으면 그 부분만 딱 짚으면서 대조를 딱 보여주면서 기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의 기본 개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개념 설명이 전무하다는 게 지금 저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가 전혀 없고 그냥 정답만 수정해주는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설명, 기본 배경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겁니다.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쌤이 난이도를 설정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어폐가 있고 아이들이 왜 무엇을 이 개념이 왜 안 돼서 이 개념 꼭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데 아이들이 이 등급에서는 이게 있고 없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난이도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고2, 고3을 통째로 3등급 잡는다는 거는 사실 이제 고3, 3등급이 가면 고2에서는 2등급 정도가 돼야 1, 2등급이 돼야 저런 문제를 맞추잖아요. 저게 그러면 고3 거는 몇 등급, 고2 거는 몇 등급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든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으신데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강평에서 기대하시면 체크포인트 부분에서 기본 저렇게 문장을 다 쓰지 마세요. 저 문제는 지문에서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as냐, as2냐로 잡았으면 as와 as2에 대해서 딱 비교해 주시면서 그래서 기본 개념 설명, 부연 설명 좀 해주시고 2번 같은 경우에 쌤이 이제 앞에 형용사부터까지 비교할 게 아니라 정답을 대동사로 딱 찾았잖아요. 그럼 대동사 부분만 딱 체크를 대조문을 보여주시면서 그다음 배경 설명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고 체크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금 4번처럼 저렇게 써주셨어야 돼요. 네. 이해하시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4로 고치겠습니다.